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교육학과에 있고요. 교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했고요. 하나씩 장표가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 허물기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화두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어제도 어떤 모임에 있었는데 74학번 어느 대학 총장님이 당신이 74학번 때 실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계열 중심으로 전공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주관해준 이 센터에 예전에 또 센터장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들여다보니까 연관계 있어서 옛날 자료 보니까 벌써 과거부터 이런 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항공대 학과 없이 뽑는다. 근데 아마 이때는 화두는 융합교육이 화두였지 선택에 방점을 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대도 전공을 한다, 뭐 스크랜튼 학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물론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 방점은 융합교육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중앙대 얘기도 나왔고, 세계적으로 추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교육학자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학부는 교양 기초교육 중심으로 앞으로 대학원에서 전공 심화교육으로 이게 큰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한다. 1학년 입학한 다음에 흥미와 재능을 탐색하고 학사 지도를 잘 받은 다음에 전공을 선택한다. 교양교육 과정을 충실히 하고 연계한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전공이 힘이 컸다면 해외는 자유선택 교과 비중을 그래도 3분의 1은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전공 몰입형 인재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두루두루 경험하게 하는 융복합 교육이 화두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단일 전공보다 연계 전공을 많이 개설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같은데요. 다시 오늘 뭐 발표 자료 보니까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가장 근접한 모델이 아닐까도 싶은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고하신 한동대학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한때 제가 이렇게 모시고 뭐 발표도 다니고 할 때 했던 자료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산업화 시대 때는 학부 시절에 산업 인력을 길러내는 게 이슈라면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 또는 뭐 탈경계 시대에는 학부 시대 때는 굉장히 교양과 다양한 것을 탐색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김은결 총장님은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학부의 정신이 돼야 된다. 오늘 여기 오신 손동현 부총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통해 학생이 사고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연계 전공으로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선택권, 이런 얘기들이 비단 지금 많은 대학들이 불이 붙었지만 상당한 흐름에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조금 된 자료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 스탠포드 대학 학생 스스로 흥미,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한다. 학생의 4분의 1이 연계 전공을 하고 있다. 브라운 대학 학생 스스로 수강 과목을 계획하는 개방형 학사 과정을 한다. 학사 지도 교수의 도움으로 학생 스스로 본인의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을 계획한다. 필수 대신에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한다.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일 대학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학생 선택권이 과연 시대적인 요청인가, 이 문제도 저는 살펴봤을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자율 전공을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교육학자로서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한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서남 장관님과 제가 책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배치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배치표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기 꿈과 진로와 미스매치 되기 때문에 공부에 몰입할 수가 없고 중도 탈락이 일어나고 직업과도 불일치가 되고 대학은 스스로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슈가 생기고 학생 성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자율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부가 부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수주하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대학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학생 수가 줄고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각각이 일당백을 해야 되고 맞춤형 진로와 맞춤형 학습을 해서 제 표현으로 낭비 없는 학습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왔다가 돌아가고 회군하고 미스매치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겠다. 또 우리가 대량 생산이나 평균주의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시대로 가는 것이 국가적인 이슈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학생 성공이기 때문에 학생 성공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공 자율 선택이라고 하면 전공과 자율과 선택 세 가지 단어의 조합인데요. 흔히 전공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학과 선택의 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로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대상은 단순히 학과가 아니고 내가 졸업 후에 어떠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대학 다니면서 스스로 깨닫고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 자율 선택이 중요하다. 자율은 곧 반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자들은 그걸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인포음드된 초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은 그냥 놔둬도 잘 갈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죠. 방목은 아니다. 그럼 자율에 대해서는 또 반대가 있느냐? 저는 대학에서 그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대학은 자율이라는 이름에 숨어서는 안 되고 교육적 책무성을 발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줘서 제대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학생 성공 관점에서 볼 때 전공 자율 선택제의 의미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이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민경찬 원장님께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대학생은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주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1학년 때의 교육과 대학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뭐가 궁금해 물어봤더니 아주 우스갯소리로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입시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달려왔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교육학자니까요. 진로 탐색이나 진로 성숙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거든요. self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자기의 비교의와 강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진로를 알게 해주는 게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학과로 선택했을 때 그 선배들 어디로 취업해나 굉장히 실질적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먼저 간 선배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나? 학과의 교육적 책무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여담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같은 것도 연구하는 학자라서요. 언젠가 한번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큰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 질 관리를 왜 하냐 그래서 제가 대학에 계시는 총장님 그리고 경영진에게 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빅 미스테이크를 했다. 대학에서 데일리 디시전을 하는 것은 학생들인데 당신은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이 무슨 전공을 듣고 뭐를 복수 전공을 하고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수업을 짤 것인가, 매일 데일리 디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수와 대학들은 총장과 위만 바라보고, 물론 그게 틀린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학생을 놓치고 있다.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1학년 때 중요한 것은 1학년 교육 과정을 잘 짜야 되는데요. 자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exploration,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줘야 된다.
다양한 직업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이 아니면 간접 뭐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한때는 소방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코로나 때 간호사들이 나와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간접 경험이라도 동시에 자세한 학과 안내, 전공 안내 그리고 계속 학업을 이끌어 가려면 저희 전공 용어로는 대학 몰입이라고 합니다. Institutional Commitment. 우리 대학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대학들이 동아리를 하고 또 어느 대학은 대학끼리 스포츠 대항전을 하고 같은 색깔을 입고 과잠을 입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권하기념과 사립대학의 경우에 또 특성화 브랜드를 살린 교양 기초교육을 하고 촘촘한 학사 지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전문성 있는 학사 지도 교수, 연대 학사 지도 교수 AA가 있고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있고 성균관대학교 성균 멘토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 여섯 번째 저는 평생 같이 갈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것은 성균관대학교는 고백하건대 손동현 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양 기초교육에 방점을 들고 저는 학부대학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백하건대 학생들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학점에 맡겼습니다. 학점 높은 순으로 가고 싶은 학과 갈 수 있도록. 이제는 1학년 때 교양 기초교육 탄탄히 하면서 자기의 꿈과 진로에 맞춰서 갈 수 있게. 이건 어찌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선택할 때 수능 점수로 가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느냐고 비슷한 이슈이고 대학이 이제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학생 지도와 전공 선택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은 벌써 한 5년 전부터 수강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 성공센터장 시절에 저희는 모든 학과에 한 8년 정도 진로 정보와 취업 정보 예컨대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느 회사를 갔는지 어느 직역을 갔는지 또 그 학과를 졸업하고 그 회사로 간 선배들의 포트폴리오는 뭔지 3학년 1학기 때 전공 수업으로 들었던 건 뭔지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걱정했던 것이 돈을 많이 들였는데 클릭을 안 하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그 수강 신청 시즌이거든요. 지금 딱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무슨 수업을 들을까? 복전을 뭐를 할까? 연계 전공을 뭐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어른들 뭐 좀 지나친 표현은 꼰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 데가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좋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여기에 교무 데이터, 비교과 데이터, 취업 데이터, 뭐 장학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입학처장도 와 계신데 입학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서 과연 자사고 학생들의 특징은 뭐고 특목고 학생들의 특징은 뭐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징은 뭔지를 조사해서 끝까지 지도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 사이드에서 대학 쪽에 관심이 컸거든요. 중도 탈락을 예방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학생 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디지털 교육 혁신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무처장 하면서 그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뭘 더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또 구글을 뒤져봤더니 역시나 많은 선진국 대학들이 Success and Intervention이라는 컨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Early Alarm System, 듀크 대학 같은 데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내 수업에서 숙제를 잘 더디게 내는 학생, 늦게 들어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중독 탈락 확률이 크니까 신호등 체계가 됐든지 이런 Early Alarm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교과막 추천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야 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저희 성균 데이터위원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간적점적으로 힘이 데이터 리더십이 강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봄직하다.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학부교육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계열별로 계속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공 진입 후 융합교육도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저희도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 학부대학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손동현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 6년 하셨고 다음이 8년 하셨고 줄기차게 학부교육을 교양기초교육을 탄탄하게 했는데 반성해 보건대 1학년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2학년 전공으로 던져버리고 방치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큰 성대 경험을 나눠주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혁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자로서 전체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니까요. 어느덧 전공 전체 졸업학점이 130학점인데 전공 필수학점이 한 2분의 1. 저희가 학부대학이 세니까 학부 교양 필수학점이 40%, 선택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10%인데 창의와 융합이 가능한가요? 선택이 10%일 때 창의와 융합을 하라는 것은 추가 학기를 많이 다니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5학년, 6학년, 7학년 다니라는 얘기라서 교수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필수를 좀 낮추고 선택을 넓히자. 다행히도 3개 정도 학과를 빼고 예컨대 공대 4과목 12학점을 내놓고 학부대학에서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를 마이크로 디그리로 채울 수도 있고 융합 트랙 채울 수도 복수 전공으로 채울 수도 있고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저희가 교육과정 변환. 예컨대 공대의 경우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전기자동차 회사를 가려면 신세저공학과에 가서 2차 전지를 배워야 됩니다. 배터리를 배워야 되고요. 화공과 가서 촉매를 배워야 되고 정보통신대에 가서 반도체를 배워야 이 학생이 훨씬 스트롱해질 수 있는데 우리 학과들이 벽을 높이 세우고 마치 사육하듯이 재배하듯이 학생을 길러온 건 아닌가. 따라서 저는 전공 진입 후에도 다양한 융합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과 인증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수업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도 하고 사교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아니었으면 아마 디지털 배지 협의체라는 데 가 있을 텐데요.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런 물리적 배지가 아닌 디지털 배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지금 귀중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인증하는 것을 디지털 배지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시대로 간다. 다양하게 데코레이트하는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나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예술이다. 한 줄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 나의 관심사를 발견했다. 내가 걸어온 길에 확신이 생겼다. 나의 컨셉과 키워드를 찾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5번째는 전주기 학생 지원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을 제가 어젯밤에 이게 사실 슬라이드를 집어넣었는데 제가 연구자니까 이런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세로에 또는 저희가 그 모집단위 광역화라고 해가지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부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을 도입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세로고요. 그다음에 가로는 성대는 전환 모델 같습니다. 1학년 때 학부대학에 다 킵하고 있다가 전공으로 쫙 뿌려주고 그만이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는 전공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레코드를 자유전공이 계속하고 전공은 전공대로 가고 그래서 병행 모델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모든 학생에게 다 이게 적용하는 모델이 있고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 이화여대는 스트렝튼 뭐 이런 식으로 일부 학과를 정해서 하는 모델도 있다. 뭐 대략 모델링하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TF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학생들을 하는 것은 전사적으로 해야 되겠다. 1학년 학부대학, 각 학과, 교무처, 디지털 교육 혁신원, 그리고 URP를 담당하는 성균융합원, 또 외국인 학생 때문에 국제처, 취업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 학생 성공센터 지금 저희가 TF를 만들었는데 이건 초안이라서 제가 전주기적으로 입학 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갈 때까지 각 부서가 어떻게 전사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지금까지는 학부대학에서 성균 멘토 선생님, 학부대학 전문 교수님들께 모든 걸 맡겨놓고 전공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교무처, 학부대학, 디지털 교육 혁신원, 학생 성공센터, 국제처가 다 힘을 모아서 학생이 입학 전부터 졸업 후, 사실 졸업 후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 들고 이 전 과정을 잘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게 학사 지도 교수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이 제도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 혁신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한때 소위 말하는 듣보잡 대학이었던 일란 대학이 성공한 초점이 요거래요. 학생의 성장에만 확고히 초점을 두었다. 뭐 기타 등등. 요 대학이 미국 그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거든요. 맥킨지 컨설팅 회사도 니네 대학들이 지금 재정 절벽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커스트 매니지먼트에 그치지 말고 스튜던트 아웃컴에 초점을 두어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인데요. 제가 연구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많은 대학들 대상으로 성공하는 학생 성공을 끌어낸 대학들의 특징이거든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클리어한 대학 미션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과 동문에게 쉽게 설명하라. 두 번째, 학생의 이니셔티브와 그들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하라.
학생의 total student experience를 존중하라. 학교의 작고 다양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라.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감동스러운 건데 우리 학생과 그들의 학습을 시리어스하게 여기어라.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스페셜하다고 느낀다. 이게 이제 스튜던트 석세스 하는 대학들의 특징이거든요. 요게 성공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무처장 하기 전에 학생처장을 4년 했었습니다. 학생처장 시작할 때 저희 신동열 총장님께서 학생처장 임무수행 보관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한 장을 그려갔습니다. 스튜던트, 우리가 입만 열면 학생 중심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스튜던트 센터드거든요. 학생을 센터에 놓고 1학년 작은 동심원부터 2학년 동심원 크게 마이크로, 매크로 뭐 이렇게 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꿈 따라서 이걸 도와주는 것이 멘토들, 학사지도 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자율 선택 제도는 그만 가면 안 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키워야 되고 PBL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Career Based Education 시대가 왔다고 생각되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성균관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학부생 연구제도 학사 지도 교수를 잘 확보해서 배치해야 되고 증거 위반 학생 지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대학원 학생들의 제가 읽힌 책인데요. The End of College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 쫙 조사, 미국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연구자들이 쓴 책이에요. The End of College인데 한국에서는 대학의 미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대학들은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안전한 계곡에서 교수 중심의 계곡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정체돼서 이상하고 비싼 곳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경쟁자, 무크도 있을 수 있고 삼성 멀티 캠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그 계곡을 찾아와야만 진화의 행진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학이 독점적으로 학점과 학위를 줬는데 학점과 학위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점과 학위를 주는 독점적인 권한이 사라지면 대학을 성장시켜온 그 고수익 비즈니스를 접을 수도 있다. 타성과 관료주의 장벽에 사로잡혔던 대학들은 이 상아탑 높은 곳에서 물러나서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고 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들이 지금 교수 중심의 사회, 교육과 연구에 비해서 연구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또 타성 속에서 넘치던 학생 속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면 이제 좀 학생의 축dim을 두고 융합교육, 창의교육, 문제해결 교육, 진로 기반 교육, 그들의 선택, 전공 선택 후에도 촘촘한 지도 이런 거를 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